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체스 2020에서 발표된 그 바이너리 ECC 상에서의 양자 암호 분석 논문에 대해서 리뷰하고 이거 뭐 개선할 점이 뭐 있는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ECC에 대한 최신 양자 연구 동향을 보면은 이제 ECC도 RSA와 같이 쇼 알고리즘에 대해서 안전성이 무너지는 암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ECC는 이제 이산대수 문제, 이 DLP 문제의 안전성을 기반하고 있고, RSA에서는 이제 정수 소인수분해 문제인 팩토링 문제의 안전성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어가 처음에 쓴 논문을 보면은 이제 팩토링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슈어 알고리즘이 저 이산대수 문제로도 간단하게 확장될 수 있다고 하고, 주요 예제로 이제 팩토링 하는 문제를 주요 예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이제 DLP 문제에 대한 적용도 살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RSA에 대한 쇼 알고리즘 적용에서는 정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그 주기부착기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자 회로로 최적화하는 게 중요할 거고, 이제 ECC에서는 이제 타원 곡선상에서의 스칼라 곱셈을 양자 회로로 최적화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 최적화 포인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쇼 알고리즘을 ECC에 적용할 때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디폴트라 생각하고 이 이산대수 문제를 해결할 때 저 스칼라 곱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3개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 이 아래 아시아 크립토, 피큐 크립토, 체스 논문 모두 타원 곡선상에서의 DL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 자원들을 추정한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니스트 커브를 대상으로 자원을 추정했고 제일 먼저 아시아 크립트에서는 이제 타원 곡선상에서의 쇼 알고리즘 적용 자원을 최초로 추정을 했고 그 결과 이제 RSA보다 ECC가 더 양자 컴퓨터에 취약함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RSA보다 ECC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상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이제 RSA보다 더 쉽게 공격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2020년 PQ 크립토에서는 이제 앞서서의 아시아 크립트 결과보다 큐비트 수, 뎁스 모두 줄이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에서의 리뷰 대상인 요 체스 2020 논문에서는 앞에서는 이제 프라임 ECC에 대한 적용 논문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이너리 ECC에 대한 쇼 알고리즘 적용 자원을 평가하였고 위에서의 두 결과보다 바이너리 ECC에 더 적은 자원으로 공격이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제 본 초어 적용할 때 그 바이너리 곱셈기가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기존에 그 성능이 좋았던 카라추바 바이너리 곱셈을 채택을 해서 그 포인트의 그 스칼라 곱셈에서 사용되는 뭐 곱셈이나 역지연산들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추바 곱셈을 적은 저자가 요 체스 논문의 공동 저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너리 커버를 대상으로 한 체스 2020 결과가 가장 적은 자원으로 공격이 가능하고 물론 특징이 바이너리 커브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되는 저런 프라임보다 이제 하드웨어 친화적인 바이너리 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할 때도 더 효율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바이너리 덧셈은 아시는 것처럼 XY 연산으로 수행되고 바이너리 곱셈은 ND 연산이 수행되고 뭐 덧셈에서도 사실 캐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드웨어 친화적인 바이너리 산술이 더 양자 컴퓨터상에서도 최적화가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결과표인데 왼쪽이 이제 프라임 커브를 사용하는 ECC에 대한 공격 비용이고 위에가 큐비트,
아래가 데스입니다. 아시아 크립트보다 큐빗을 줄였고, 뎁스는 뭐 아시아 크립트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네, PQ 크립토의 뎁스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논문인 바이너리 커브를 사용한 ECC에는 확연히 적은 큐빗이 사용되고, 뎁스 또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말하는데 뎁스에 대한 최적화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네, 뎁스가 훨씬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리뷰할 논문이 요 번스타인과 요 바노프가 그 카락츠바 곱셈 저자인데 요 두 명이 있는 네, 논문입니다. 그러면 ECC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일립틱 커브 DP 해만이라고 타원곡선상에서 이제 키교환 프로토콜인데 키교환은 어느 식으로 하냐 하면은 이제 타원곡선상에서의 시크린 포인트를 앨리스와 밥이 서로 비밀스럽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그래서 커브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중에 점 하나 P가 이제 공개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밥과 앨리스는 비밀스럽게 이제 자신만의 인티저 알파와 베타를 선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타원곡선상에서의 DLP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알려진 요 포인트 P에다가 자신의 인티저 알파나 베타를 곱한 값을 P 알파라고 하면은 이제 P는 당연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값이고 P 알파를 전송하게 되면 P 알파도 안다고 했을 때 P와 P 알파를 알아도 요 시크릿 알파를 알아내는 게 이 커브상의 포인트가 매우 많으면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키교환이 어떻게 수행되냐 하면 밥은 자신이 고른 인티저 알파와 그 공개키 P를 곱한 P 알파를 앨리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자신이 선택한 시크릿 베타와 공개키 P를 곱한 P 베타를 밥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밥은 P 베타를 받게 되고 앨리스는 P 알파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밥과 앨리스만의 요 공유되는 시크릿 포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P 베타를 받은 밥은 P 베타에 자신의 시크릿인 알파를 곱합니다. 그럼 알파 곱하기 P 베타 값이 요 P 알파 베타가 되고 그럼 이제 앨리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크릿 베타에 자신이 전달받은 P 알파를 곱하게 됩니다. 그 결과도 똑같이 P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둘만의 서로 공유되는 비밀 포인트를 둘만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알파나 베타가 없으면은 요 P 알파 베타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 공유를 하게 되고 여기서 안전성이 근거하는 건 맨 앞에 써 있다시피 P 알파와 P를 안다 해도 이 알파를 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에 안전성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유 포인트는 자신의 시크릿과 전달받은 P 알파, P 베타 그 포인트를 곱하는 방식으로 시크릿 포인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거 그 팩토링에 대한 쇼 알고리즘 회로인데 구성이 이때까지 봤던 거랑 익숙해서 가져왔고 구성이 요 ECC에 대한 쇼 알고리즘 적용 회로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는 앞에 이제 큐빅 패치가 좀 바뀌고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요 빨간 네모 안에인데 여기는 이제 그 X승의 모듈러 n에 대한 수식이 여기 아래 그 유니터리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ECC에서는 반대로 요 DLP 문제가 여기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옆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매저하는 요 부분이 똑같아서 이거를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ECDLP 문제에 스토어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은 바이너리 커브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앞에서는 이제 P와 알파 곱셈 P 알파라고 했는데 표현을 바꿔서 이제 Q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Q와 P를 알아도 알파를 여전히 구하기 어렵고, 알파는 이 1에서 R이라는 게 여기서 R이 주기인데, 이 P에다가 알파라는 요 정수를 계속 곱하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오는 그게 있어서 그 알파의 개수가 뭐 1에서 R, 요 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팩토링하는 쇼 알고리즘 남자 회로와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앞에서는 이제 하나의 뭐 레지스터 그룹을 썼다 생각하면은 요 쇼 ECC 회로에서는 두 개의 레지스터 K와 L을 사용합니다. 요 윗부분, 처음 윗부분이 K고 아래 밑부분이 L입니다. 뒤에서 수식이 나오는데 거기서 좀 더 붙고, 마지막은 이제 RSA 회로와 똑같이 여기 요 빨간색 점치진 부분이 ECDF 문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회로 구성만 비슷하다는 거를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무엇이 바뀌냐 하면은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요 빨간 색깔 ECDF 문제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기존에 이제 팩토링에 대한 쇼 알고리즘 수식이 AX승의 모듈러 N 이러한 것을 여기에 넣고 계산한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그 위상을 체크했다 하면은 이 CDLP에서는 요 수식이 아니라 K 곱하기 P 더하기 L 곱하기 Q 요 수식을 요 아래에다가 계속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계산되는 게 뭐냐면 P에다가 정수배하는 거 2의 영승부터 2의 n승에 대한 거, 그리고 Q에다가 정수배를 하는데 정수 특징은 2의 0에서 2의 n승까지라는 특징이 있고, n은 이제 요 바이너리 필드 정해지는 그 차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스칼라 곱셈, 특정 포인트에 대한 스칼라 곱셈을 양자 회로로 구현해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양자 회로로 잘 구현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커브상에서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꽤나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더블 앤 애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포인트 에디션의 연속이 되는데, 만약에 뭐 OP를 계산해야 된다 하면은 P와 P를 더하면 2P고, 여기서 그럼 또 P를 더하고 P를 더하고 P를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2P가 계산됐으면 2P와 2P를 더하면 4P가 됩니다. 그럼 4P에서 이제 1P만 더하면 5P가 되기 때문에 그 이토수지 거기서 스퀘어링과 멀티플리케이션을 조합하는 그러한 메커니즘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오른쪽은 참고 그림인데, 뭐 만약에 131P를 계산한다 했을 때 131을 계속 더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더블링 하면서 64까지 만들고, 64에서 이제 P를 한 번 더하고 65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또 더블링해서 130을 만들고, 130에서 마지막으로 덧셈을 해서 포인트 에디션입니다. 포인트 에디션을 해서 13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 에디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에디션은 그럼 그냥 덧셈인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연산들이 조합된 복잡한 연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P1과 P2를 더한다 했을 때 P3를 만들 때 그냥 저희가 생각하듯이 더하는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X3는 뭐 요런 거 하고 Y3는 요런 거 하고 결국에 완성되는 요 X3, Y3는 요러한 형식을 띱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이러한 연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앞에서 이제 인트로랑 관련 연구 쪽에서 뭐 양자랑 뭐 쇼에 대한 ECC에 대한 쇼 회로 이런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본문부터는 사실 그냥 양자 회로 구현이 거의 주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에디션을 위한 앞에서 이제 포인트 에디션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바이너리 필드 아리스메틱 양자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그 베이직 아리스메틱을 해서 바이너리 필드 상에서의 뭐 에디션, 바이너리 시프트 이거는 뭐 당연히 비용 없이 되는 거고 에디션은 간단하게 XOR로 되고 사실 간단하게 설명이 넘어가고 5.2인 이제 멀티플리케이션부터 차별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쓰여 있다시피 그 바노프의 카라츠바 알고리즘을 채택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저자인 바노프의 양자 카라츠바 곱셈의 성능이 좋은 그 곱셈을 사용하고 있고 바이너리 필드에서 스퀘어링 연산도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또 비용이 비싼 인버전과 디비전이 남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인버전을 구현하기 위해 두 가지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 Extended GCT 요 기반의 인버전과 그 FAT 이토수지 그거 기반의 인버전 두 개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인버전을 구현을 하고 비교를 하는데 해당 논문에서 아래가 이제 GCD 기반의 인버전 요 경수론 그 FAT 기반의 인버전에 대한 비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큐빗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GCD 방식의 인버전을 구현하고 사용했는데 사실 뎁스랑 큐빗이랑 뭐 토폴리게이트까지 보면 확연히 토폴리게이트가 GCD에서 훨씬 많이 쓰이고 뎁스는 이제 낮은 곳에서는 이제 뎁스가 꽤 차이가 나는데 점점 갈수록 그게 좀 차이가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풀뎁스인지 그 토폴리게이트를 하나의 뎁스로 취급한 그러한 뎁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됐고 이게 아무래도 토폴리게이트 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뎁스에 대해서는 풀뎁스인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GCD를 쓰긴 했지만 이 FLT 방식을 구현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GCD는 적은 큐빗, 많은 토폴리게이트 수고 이 FLT는 많은 큐빗, 적은 토폴리게이트 수입니다. 뎁스는 확인을 그래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토폴리게이트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토폴리 뎁스도 결국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여기서 정말 병렬화가 엄청 잘 된 게 아니라면은 네, FAT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에디션, 멀티플리케이션, 인버전, 스퀘어링에 대한 양자 회로를 다 설명을 하고 결국에 포인트 에디션을 수행하기 위한 양자 회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클래시컬한 부분을 앞서 구현한 모든 모듈들을 조합해서 포인트 에디션을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덧셈도 쓰이고 디비전도 쓰이고 모듈 그 곱셈도 쓰이고 제곱도 쓰이고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합의 산술들이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ECC에 대한 쇼 알고리즘 최적화 포인트가 그 아래 그 산수를 구현하는 건데 결국 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이 n개의 p 스칼라 곱셈 그리고 n개의 그 q에 대한 스칼라 곱셈 요 많은 스칼라 곱셈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요 포인트 에디션을 더블 앤 애드 그 방식에서도 결국 포인트 에디션이 쓰이니까 포인트 에디션을 또 보면은 에디션이랑 스퀘어링은 사실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요 인버전이나 요 멀티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결국 멀티플리케이션이 주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서의 바노프 멀티플리케이션은 카라츠바를 쓰기 때문에 최소 토폴리게이트를 사용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큐비트도 최소 큐비트를 씁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게 6번 레퍼런스가 바노프의 곱셈기인데 최소 큐빗을 사용하지만 이 토폴리 뎁스가 무조건 요 8번 논문보다 큽니다. 8번 논문이 카라츠바 곱셈 논문인데 같은 토폴리게이트 수를 써도 이
적은 스페이스에서 토플리게이트를 활용하게, 같은 투수의 토플리게이트를 쓰게 되면은 뎁스가 분명히 훨씬 더 높기 때문에 8보다 무조건 높을 거고, 이번에 위사에서 제출한 곱셈기가 요 81개의 큐빗을 쓰는 대신 토폴리 뎁스가 1인 구현입니다. 그래서 곱셈기를 변경을 하면은 요 TD와 M을 곱하는 이러한 성능 지표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현을 해서 추정한 결과를 마지막 리절트에 넣어 놓은 거고, 저는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간단하게 했고, 피처워크를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좀 보면은, 사실 멀티플리케이션이랑 요 포인트 에디션, 여기서의 개선점을 찾는 건데, 멀티플리케이션은 이미 변경 대상이 있고, 포인트 에디션에 이제 적용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건데, 이제 앞에서 저희 곱셈이 큐빗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게 연속적인 곱셈이 되면은 여기서 안실라 큐빗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곱셈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속 활용된다 치면은 다음 곱셈부터는 43개만, 요 8번 레퍼런스와 동일한 43개의 큐빗만 계속 사용되는 구조라서, 이러한 연속적인 곱셈 구조가 있을 때 이 큐빗 오버헤드가 상쇄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큐빅과 토폴리 뎁스를 곱하는 뭐 그러한 트레이드오프에서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해당 논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뎁스 최적화에 대한 고려를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뎁스도 고려하고, 당연히 뭐 뎁스를 너무 줄이고 싶다고 큐빗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안 되니까 두 개를 잘 고려한 최적화 포인트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큐빗 수만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니라, 원래 실제로 갔을 때 에러 코렉션을 고려를 하면은 결국 에러를 코렉션 할 때 토폴리 뎁스가 관건이 되고, 결국 에러 코렉션에서 엄청 많은 큐빗 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토폴리 뎁스도 큐빗 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뎁스가 그만큼 더 중요한 것 같고, 인버전 알고리즘이 아까 GCD를 택했는데, 그 이토수직 그러한 인버전에서 뭐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최적화도, 조합도 최적화하고 이러면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 ECC에 대한 쇼어 적용 최적화도 그 협업, 박시와 협업 퓨처워크 거기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